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에만 문을 여는 작은 산장 부엉이 산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끝에서 조용히 이곳에 들러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마음은 분명 아닌데 입으로는 자꾸 괜찮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서운했는데 괜히 티 내기 싫어서 웃어넘기고,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면 지는 것 같아서 참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 정도는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버텨보게 되는 순간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거 자존심 때문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존심이라는 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어서만은 아니고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 초라해 보이기 싫은 마음,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들켰을 때 괜히 내가 더 작은 사람이 될까봐 겁나는 마음까지. 그래서 오늘은 자존심이라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존심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하니까요. 연애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괜히 더 오래 끌게 되는 일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멀어지는 관계들. 도와달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었는데 말을 못해서 혼자 끙끙대게 되는 순간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버티는 게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지켜야 할 마음 때문인가? 그 경계에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부엉이 선장에서는 그 얘기 해볼게요. 자존심이 나를 세우는 순간과 자존심이 나를 가두는 순간에 대해서요. 괜찮은 척했던 마음도 좋고, 끝내 말 못한 서운함도 좋고, 먼저 다가가고 싶었지만 멈췄던 마음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솔직하게 꺼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조용한 밤에 어울리는 이야기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요, 박효신의 기프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밤 산장의 화두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은 참 자주 쓰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 자존심 세우다 일 커진다. 아니 뭐 그냥 먼저 연락하면 되잖아. 듣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내가 서운했던 일을 꺼냈는데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때, 그럼 그 다음 말이 잘 안 나오죠. 더 말하면 구차해 보일까 봐. 분명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예전에도 그냥 늘 내가 먼저 연락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럼 손이 또 멈춰요. 내가 먼저 또 하면 괜히 내가 더 애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이 정도도 못하냐는 말이 돌아올까 봐 끝까지 혼자 붙들고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다 자존심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란 게 단순히 고집이나 허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경우에 자존심은 상처를 피하려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원하고 있다는 걸 들키기가 싫고, 뭐 내가 더 아쉬운 쪽처럼 보이기도 싫고, 내가 부족하거나 약한 상태라는 거를 남이 알아차릴까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센 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겁먹은 마음이 그걸 고른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실제로도 많아요. 연락 한 번 하면 풀릴 수 있었던 오해가 그게 괜히 길어지기도 하고,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될 일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그냥 도와달라고 한 번 했으면 덜 힘들었을 일을 그냥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다가 괜히 더 지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자존심이 완전 쓸모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자존심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나를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더 매달리지 않게 만드는 힘, 그런 거나 아니면 무시당하는 관계에서 선을 긋게 해주는 감각,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마음, 그런 거는 분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존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자존심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죠.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를 분명 서운하게 했고 늘 내가 먼저 풀었고, 이번에는 아 정말 더 이상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는 단순한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가 관계 안에서, 계속되는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수습해 온 사람이라면 이번 침묵은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반대로 정말 사소한 오해인데 괜히 먼저 말 꺼내기 싫어서 이러면 내가 숙이는 것 같아서 알아서 오기를 바라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면 그거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망치는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언제나 멋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고 숨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도움을 안 구하는 이유가 정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능해 보일까봐 무서운 걸까? 내가 지금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가 나를 너무 쉽게 대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그 자존심이 하고 있는 얼굴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 때문에 가장 힘든 건 결국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야 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미안하면 또 당연히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들이 자꾸 돌아서 나오는 거죠. 괜찮아, 별거 아니야, 됐어 됐어, 신경 안 써. 근데 사실은 다 신경 쓰고 있던 거죠. 그러면 상대는 모르고 지나가고 나는 더 쌓이고 나중에 사소한 일에도 터져요. 사실은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누적돼 있던 건데 겉으로는 갑자기 예민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잘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구차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덜 구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서운했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은데
나 지금은 좀 도와줘. 뭐 이런 문장들이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자존심이 꼭 사람 사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내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요. 힘든데 힘들다고 인정 안 하는 거. 지쳤는데 아직 더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정도 버텨야지 하면서 나를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실한 사람들, 그 책임감, 그리고 늘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자존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겉으로 보면 멋있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본인은 자꾸 다쳐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다 혼자 해낼 수도 없고 항상 강할 수도 없고 늘 괜찮은 상태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본인한테 요구하거든요. 이 정도도 힘들면 안 돼. 이건 버텨야지. 여기서 쉬면 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승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이기고 지는 어떤 그런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알면서 그리고 조절하고 오래 가는 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라는 걸 뭐 아예 자존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있어야 내가 내 중심에 선을 세울 수 있고 어딘가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자존심이 나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지 나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을 막고 있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산장의 화두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숨기게 만드는 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는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부엉이 우편함 첫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한 지 18일 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친했던 친구랑 조금 어색해진 상태로 거의 3주째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은 아니었어요. 제가 서운한 일이 있었고 그걸 좀 돌려 말했는데 친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고 그 뒤로 서로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연락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먼저 하면 항상 제가 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또 제가 먼저 분위기 풀려고 나서는 게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은 계속 납니다. 재미있었던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먼저 연락하면 괜히 제가 진 것 같고 안 하면 이대로 멀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서 계속 혼자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제 나름의 서운함을 지키는 걸까요? 이 내용
네, 이거는 단순히 먼저 연락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늘 내가 먼저였다는 피로감도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죠. 저는 이 사연에서 중요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이번에도 또 제가 먼저 분위기 풀려고 나서는 게 억울하다. 이게 그냥 자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연자분 안에는 그동안 관계에서 자주 먼저 움직였던 사람의 피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풀고 계속 먼저 하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왔으면 이번에 멈춰 있는 건 내 마음이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에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먼저 연락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성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정말 소중한 친구면 이 어색함을 시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걸 기다리는 것도 좀 아깝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연락할지 말지보다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럴 때 연락하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벼운 얘기부터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안 풀린 상태로 겉에만 다시 이어질 때가 있죠. 차라리 그냥 짧게라도 핵심을 좀 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냥 계속 생각났어. 뭐 나도 괜히 길게 끌고 싶진 않은데 그날 네 반응이 좀 서운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랑 멀어지고 싶진 않아. 뭐 이게 숙이는 게 아니고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아니죠.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지금 원하는 게 단순히 연락이 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서운했던 게 없던 일처럼 넘어가지 않는 그런 좀 발전된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침묵으로 이렇게 버티는 자존심보다는 내가 왜 서운했는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가볍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거나 또 그 지금 사연자분만 그 감정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그 관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사연자분 마음속에 이 친구를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꽤 커 보여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다 보다는 이 관계에서 뭘 확인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붙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서운함을 인정받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의 이 관계 방식을 바꾸고 싶은 건지 그게 선이 서서 정리가 되면 연락할 말이 조금 분명해질 것 같아요. 지금 멈춰 있는 게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오래 끌면 서운함은
설명이 되지 않고 감정이 그냥 시간 따라서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자존심으로 버티는 밤이 길어지기 전에 진짜 내 마음이 뭔지부터 한번 조용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편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사람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꽤 잘한다는 말을 듣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내려는 편이고요. 문제는 그래서인지 점점 더 일이 저한테 몰리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버겁습니다. 일이 많아도 티를 안 냈고 어떻게든 해냈더니 주변에서는 제가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퇴근하고 나면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치는데 회사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팀장님한테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제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지금까지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을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버티는 건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일까요? 이거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분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책임감 뒤에 상당히 단단한 자존심도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하는 식의 자존심 말고,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자존심이 아닐까. 이런 자존심은 겉에서 보면 성실함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무섭고요. 사람들도 칭찬해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고, 역시 잘한다고 하고, 든든하다고 하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의 상태는 자꾸 빠진다는 거죠. 늘 해내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해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괜찮습니다라는 이미지가 굳어버리면 그 다음엔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죠.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일의 양과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뭐 정말 위험한 건 이게 이미 버거운 상태인데 괜찮은 척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무너질 가능성, 그걸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는 생각보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연자분이 티를 안 냈고 계속 해냈다면 당연히 괜찮은 줄 알죠. 서운하죠, 그거. 당연히 서운한데 좀 알아봐 줬으면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조직이라는 게 그 조직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 그냥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할 건 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방식이죠. 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본인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업무를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현재 맡고 있는 뭐 1, 2, 3 업무의 마감이 겹쳐서 이 상태로는 그 결과 유지가 어렵다. 우선, 우선순위 조정이나 아니면 일의 양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힘들어요 못해요 라는 것보다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말이거든요. 사연자분은 무너질까봐 말을 못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연자분 같은 분들은 도와달라고 말하는 걸 민폐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동안 이런 분들이 남의 일을 되게 많이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눠 가지면 이게 민폐가 아니라 일종의 순환인 거죠. 내가 받았고 내 일을 남들이 받아주고 이게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랑 서로 기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자존심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사연자님을 멋지게 보이게 해준 분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해내느냐 보다 내가 오래 갈 수 있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은 길게 가야 하고 사람도 나도 길게 가야 되니까요. 네, 이번 음악은 뮤지컬 귀환의 내가 순례가 되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너 새벽 한 잔 시간입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숨기게 될까? 왜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바로 말 못하고 보고 싶어도 연락 참고 힘들어도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혼자 버티려고 할까? 뭐 대부분은 상처받기 싫어서겠죠. 내가 더 원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그것도 약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면 더 손해보는 기분이 드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킨 자존심 때문에 정작 놓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풀릴 수 있었던 관계, 좀 편해질 수 있었던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줄 기회까지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날은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먼저 다가가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소모일 수도 있고, 분명 잘못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는 건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의 방향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자존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숨기게 만드는 자존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침묵이 내 품위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서 뒤로 빠지는 건지, 지금 말하지 않는 게 정말 굳이 말할 가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지.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나 정직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알죠. 아, 나 지금 서운한데 아닌 척하고 있네. 아, 나 진짜 힘든데 이거 인정하면 나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버티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져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멋있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 아니고 무작정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은 있는데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울 땐 고맙다고 말하고 또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힘들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 같아요. 관계 아니면 진심 또 자기 보존. 그래서 오래가는 마음 같은 것들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마음속에 하나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사과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는 관계.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좋을 텐데 끝내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오늘 당장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다만 자기 마음을 자존심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지. 내 마음을 못 나오게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한 잔에서는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자존심이 나를 세워주는 날도 있지만 진짜 단단함은 자존심 뒤에 숨지 않고 내 마음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데서 올 때도 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은 적어도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적어도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아닌 척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봉희 선장. 오늘은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마음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마음이기도 한 그 자존심에 대해서요. 살다 보면 자존심이 있어서 버티는 날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날은 그 자존심 때문에 조금만 더 편해질 수 있었던 마음을 괜히 더 오래 붙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지금 내 자존심은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막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인정한 마음이 있다면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덮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자존심 때문에 더 멀어지는 하루보다 조금은 솔직해서 덜 무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밤에만 문을 여는 곳 부엉이 산장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